민선 7기 경기도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화성시 마도면 화용 간척지 제409 에코팜랜드 부지에서 유기묘 전용 보호 입양시설 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가 차삽을 뺐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김인영, 이은주, 박윤영, 오진택, 김인숙 도의원, 고양이 전문 수의사, 동물보호활동가, 공사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센터 기공을 축하하고 고양이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고양이 입양센터는 최근 반려묘 가구가 늘어나고 유기 고양이 보호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묘에 대한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보호와 입양을 담당하는 전문시설을 마련하고자 건립된다.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89억의 사업비를 투입, 부지면적 47,419제곱미터에 지상 1층, 연면적 1,406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고양이 입양센터는 도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고양이 형상의 건물로 외관을 특화하여 표현했으며 내부 시설로는 고양이 보호시설, 동물병원, 입양상담실, 격리실 등을 갖추게 된다. 무엇보다 강아지와 달리 개별 영역을 중시하고 햇빛을 좋아하는 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해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곳은 도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대상이 된 2개월 이상 유기 고양이를 선발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사회화를 거친 후 무료로 입양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입양 가족에 대한 사양관리 및 수양교육, 6개월간의 사후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입양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유기견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시보호제를 유기묘까지 확대 도입하여 고양이 입양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센터를 거점으로 동물보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 동물보호 홍보 활동도 펼쳐 유기묘 발생 예방, 고양이 입양 확대와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대표 반려동물 입양기관으로 자리잡은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처럼 고양이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경기도 대표 고양이 전문 반려동물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데 힘쓸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야 인간의 생명도 존중할 수 있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입양 제도가 원활히 시민사회에 정착되도록 모범을 보이고자 고양이의 생태를 고려해 이번 센터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 모든 유기동물을 다 보호할 순 없지만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가 화성시와 함께 이곳을 생명존중의 본고장으로 잘 가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민선 7기 들어 길고양이와의 공존 환경 조성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확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운영, 도내 길고양이 서식 현황 및 관리 기준 마련 위한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대리구매 판매자 적발 뉴스입니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숨어 활동하며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일명 대구 행위를 한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란 술,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해주는 행위다. 최근 트위터 등 해외 기반 SNS를 통해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구매 방식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상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대구 관련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오고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작년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총 12명을 검거했으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50회에 걸쳐 술, 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했다. 특히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 행사를 여는 등 한 번 구매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재구입하도록 유인했다. 또 다른 판매자 B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제공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 트위터 계정을 재개설해 올해 1월 말까지 팔로워 1698명을 확보, 여중생 등 청소년에게 360여
회에 걸쳐 담배 등 유해약물을 제공했다. 트위터에 노출 사진을 게시하고 성인용품까지 제공한 피의자도 도 특사경의 치밀한 수사 끝에 검거됐다. 판매자 C씨는 본인 상반신 노출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대구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대리 구매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추가 범죄 가능성이 우려돼 검거됐다. 판매자 D씨는 술, 담배뿐 아니라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까지 대리 구매 품목에 포함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등 대구 행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각지대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판매자가 청소년인 경우도 적발됐다. 만 16세인 판매자 이양은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는 날이 길어지자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습득한 성인 신분증을 이용해 술, 담배를 구입한 후 같은 청소년에게 200여 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술, 담배를 제공했다. 또 다른 청소년인 F양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청소년 대상 대구의 경우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구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전국 최초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으며 이번 대구 관련 수사 실적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다음은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시행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이 사업 시행 2달도 안 돼 무려 500억 원을 지원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9일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의 자금의 전령 및 유동성을 확보해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자 민선 7기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 추진하는 새로운 경제방역 대책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 사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천억 원으로 지난 1월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한 지 7주 만에 현재까지 총 5,029개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약 500억 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발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의 부담을 느껴 대출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경기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은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저신용자, 저소득자의 80%, 사회적 약자,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다둥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사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제 창업자이다.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이며 연 2%대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으로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자 대출 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이분들이야말로 국가 발권력에 의한 자금 융통이 절실하지만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를 강요당하기도 한다며 경기도가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모두 힘든 시기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힘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자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례 기자회견입니다. 임승광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9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지난해 2배 수준에 이른다며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12시 기준 올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확진자 1428명 중 1466명이 외국인으로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월별 통계를 보면 증가 흐름이 확연하다. 1월 한 달 동안 경기도 확진자 5153명 중 외국인은 420명으로 비율은 8.2%였고 2월 한 달은 3815명 중 701명으로 18.4%였다. 3월 1일부터 9일 12시 기준 1356명의 총 확진자 중 345명이 외국인으로서 25.4%다. 3월 동안 외국인 비율 통계는 1월 대비 3.1배가 높고 2월과 대비해서도 38.0% 상승했다. 임 단장은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을 달리 설명하면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중심의 유행이 경기도 및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2월 1일 이후 10인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집단 감염 클러스터가 도내에서만 20개에 달하며 안산시, 이천시, 남양주시 등 총 13개 시군에서 유행이 보고됐다. 그중 19개 클러스터에서 외국인 노동자 감염자가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확진된 사업장은 대체로 기숙사 등 공동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고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 많았다. 최근에는 안성시 소재 축산물 공판장에서 지난 6일 4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8일까지 6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9일 0시 기준 총 확진자 수가 내국인 44명, 외국인 22명 등 66명으로 확인됐다. 이곳 역시 업체에서 기숙사를 운영했으며 외국인 확진자의 일부가 기숙사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4차 유행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 지난 8일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기존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임시선별 검사소 14개소에 31개 시군 65개 임시선별 검사소를 추가 확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외국인 검사 현황은 누적 13,699명을 검사해 2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의 검사 양성률은 약 1.7%다. 임 단장은 진단검사 이후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찾아내는 일, 적절한 거처에서 안전하게 격리하는 일,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에 병상을 배정하는 일 등 과제가 남아있다며 세밀한 전략 속에서 인권 침해 같은 부작용은 최대한 제어하면서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88명 증가한 총 25,076명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9일 0시 기준 경기도 예방접종자 수는 총 85,119명으로 접종 동의자 15만 1,855명 대비 56.1%다. 세부적으로 요양병원 37,498명, 노인요양시설 및 재활시설 1만 3,150명, 코로나 1차 대응 요원 1,526명, 코로나 전담병원 344명, 정신의료기관과 고위험 의료기관 32,601명이다. 8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30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48.6%로 792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8병상을 확보했으며 이 중 74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37.3%다.